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수능 34번부터 37번까지 3D 애니메이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민국어 김영준 강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우선 자연 영상은 실물을 촬영해서 화면에 그대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돼 3D 합성 영상은 모델링과 그 다음에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부터는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3D 영상이 구현되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자, 몇 차원이라고요? 3차원의 가상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3D 애니메이션 중에 대표적인 거 토이스토리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우디가 있으면 그 우디를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밑줄 좀 볼까요? 물체의 모양과 크기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옆에 공간적인 위치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마지막으로 표면 특성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렇게 물체의 모양과 크기, 그 다음에 공간적인 위치, 세 번째로 표면 특성을 수정하거나 설정하는 그러한 단계인데요. 여러분 이 문단 잘 읽으셨으면은 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 구분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문제 풀면서 잘 찾으셨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1번, 2번 정확하게 3번까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양과 크기 설정입니다. 자, 먼저 모양과 크기 좀 박스할게요. 1번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자,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줄 볼까요? 삼각형을 밑줄 볼게요. 자, 모양과 크기를 위해서는 뭘 활용한다? 삼각형 활용합니다. 다음,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양과 크기를 활용할 때, 만들 때 뭐를 활용한다? 삼각형 활용합니다. 그렇지? 삼각형 활용을 하고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삼각형, 그쵸?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복잡하면 어떻게 더 정밀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뭐라고요? 정점이다. 자, 밑줄 볼게요.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다 밑줄 놓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정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얘가 물체 모양과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데요. 자, 정점들의 개수 좀 박스 표시해볼까요? 그 다음에 물체가 변형되어도 양가라고요. 옆에 변하지 않으면 밑줄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점들의 개수입니다. 자, 이 정점들의 개수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체가 변형되어도 그렇지? 물체가 어떻게 된다? 변형입니다. 그렇지? 변형되어도 그렇지? 자, 변형되어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입니다. 자,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좀 박스 표시해놓고요. 자,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양가로,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양가로 옆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정점들의 뭐라고요? 상대적 위치.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인데요. 자, 이런 상대적 위치는 여러분들 또 뭐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요? 물체의 고유명. 자, 모양 변화가 없으면은 그럼 마찬가지 뭐라고요?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자, 이런 문장 잘 읽어져 있죠? 모양의 변화가 있으면 뭐야?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양말할까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여러분 이거 뭐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물체 뭐 해야 되는 내용? 크기죠? 자, 크기라고 써놓을게요. 자, 이 경우에는 자, 밑줄 읽게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죠? 뭐 읽었어요? 자, 모양의 변화가 없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지금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뭡니까? 모양이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그 크기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크기가 달라지니까 얘서 이렇게 있었는데 또 커져, 그치? 뭐 된다? 정점들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넓어지거나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구분할 건데,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여기까지 구분하시면은 뭐가 된다? 물체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 자,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양말할게요. 자, 그다음에 회전 밑줄, 이동 밑줄. 자, 그럼 회전하고 이동. 물체가 회전 이동은요,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에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자, 지금, 회전. 혹은 뭘 말한다?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지만 물체의 모양. 자, 이렇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렇지? 이렇게 우디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만약에 얘가 자, 일단은 여기를 이루는 정점들의 개수, 그치? 개수는 변화가 없대요. 물체가 변형되지 않는 한, 그치? 그 다음에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모양의 변화가 없으면 달라지지 않는데, 자,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크기가 커져, 그치? 그럼 정점들의 간격은 넓어진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회전과 이동인데, 자, 이렇게 우디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 이 우디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맞죠? 그럼 이런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는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맞죠? 그치? 회전하니까 모양과 크기 변화 없잖아. 맞죠? 그 다음 이동. 자, 이동하는 경우. 자, 마찬가지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맞죠? 그치?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거 뭐 말하는 거 여러분들? 거기 써놓을게요. 이게 뭐라고? 공간적 위치다 써놓을게요. 공간적 위치. 자, 그래서 공간적인 위치에 대한 회전과 이동의 경우는 어떻다?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한대요. 자,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한다면 밑줄을게요. 왜? 자, 그럼 모양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쵸? 간격 유지입니다, 그치? 간격 유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를 명합니다. 네, 마지막 3번이죠.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입니다. 자, 각 삼각형 면 밑줄 할게요. 오케이. 이 경우는 뭐라고? 각 삼각형 면을 이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저장이 된대요.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삼각형 면이겠죠, 그렇죠? 이 삼각형 면, 그렇지? 이 삼각형 면에 하나씩, 그렇지? 하나씩 뭐가 지어낸다? 표면 특성이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삼각형 면에다가 뭐야? 하나씩, 그렇지? 하나씩 지정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의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 이 데이터 좀 밑줄 넣을게요.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이 데이터 자, 모델링 데이터 말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입체, 3차원, 그치? 3차원 가상 공간의 입체,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다음 볼게요. 자,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위주로, 자, 관찰 시점 위주로 밑줄. 그 다음에 2차원의 화면에서 나온다. 자, 2차원 동그라미 놓고요. 옆에 화면 세석 밑줄 놓고, 자, 렌더링 박스 표시할게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 관찰 시점 기준이죠. 그쵸? 그 다음에 몇 차원이야?
2차원입니다. 여러분 아까 모델이 몇 차원이었어요? 3차원이었죠? 그쵸? 이번에는 뭐야? 2차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자, 우디라는 이제 3차원 공간에 이런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만들었는데 이 우디를 지금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TV 화면을 봐야 돼,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TV 화면 어떻습니까? 평면이죠? 3차원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우디를 어떻게 된다? 관찰 시점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 자, 그러면은 자, 관찰 시점 만약에 앞에서 볼게요, 그쵸? 우디 앞에가 보일 거야. 만약에 우디를 자 옆에서 볼게요, 어떻게 된다? 옆에가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뭐야? 뒤에가 보여. 이런 식으로 관찰 시점에 따라서 2차원 화면이 달라집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게 렌더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자, 전체 화면을 잘게나는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전체 화면 있죠? 전체 화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잘게 나눈 점, 요거 하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화소가 되겠죠.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자, 화소는 뭐라고? 자, 정해진 개수 밑줄 놓을게요. 화소는 개수가 어떻다고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화면에 대한 개수가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뭘 부여한다? 화소값을 부여한다. 여기다가 지금 뭘 부여한다고요? 화소값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치? 밝기,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 부여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한다. 자, 물체의 원근감 박스 표시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 이게 뭐야? 원근법이죠, 맞지? 그치? 원근법을 활용해서 지금 뭐야?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그래서 지금 자, 원근감 구현하는데 멀리 있는 거 작게, 가까이 있는 거 크게,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자, 뭐를 구현한다고요? 화소값을 구현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멀리서 작게 보이는 거에서 1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5 이런 식으로 값을 구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원근감을 구현한다. 원근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볼게요. 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봤다고. 자,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 밑줄 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모델링 데이터지, 그치? 그래서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할게요.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양가로. 오케이? 다음 물체 표면에 생기는 뭐?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한다. 자,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한다 밑줄. 뭔다? 화소값을 정해준다 밑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물체 입체감 박스 표시할게요. 이거를 구합니다. 오케이, 이번엔 뭐라고요? 입체감입니다. 그치? 그래서 가려지는 거, 조명 이런 것들 통해서 명암이나 그림자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 한다? 화소값을 어떻게 한다?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야. 자, 아까 우디가 있다고 했죠? 우디가 있는데 이렇게 종이가 가려졌어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는 화면, 관찰 시점 봤을 때, 자, 우디의 여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우디의 얼굴 이쪽에 해당하는 화소값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뭐에 대한 화소값? 이 종이에 대한 화소값을 부여해야 돼요. 이해가 될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려짐 혹은 뭐 조명, 애기한 이런 그림자, 그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뭘 만든다? 입체감을 만든다.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수의 화수값이 결정되면, 그치? 모든 화수의 화수값이 결정된다. 밑줄 볼게요. 그 다음에 뭘 만든다? 하나의 프레임 생성. 자, 프레임 박스 표시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를 화면 출력 전체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한다. 그럼 뭐라고? 뭐고 한서? 자, 정지 영상 박스 표시할게요. 자, 요거를 모니터로 보면 뭐라고요? 무슨 영상이다? 정지 영상입니다. 2차원 화면에 형성한다고 했죠, 그쵸? 아직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는 걸 일단은 화면으로 프레임 만든 거야.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자, 다음 이어서 자,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네 번째 문단.
자,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맞죠? 이렇게 모델링 렌더링에서 뭐 만들어서 프레임 만들었고 이거를 순서대로 표시하면 뭐가 된다? 동영상이 됩니다. 자, 드디어 애니메이션 동영상까지 왔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한다. 모델링 계산 먼저, 그 다음 렌더링 계산. 자,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 요거 양가를 볼까요?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양가로. 어떻게 된다? 옆에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밑줄, 옆에도 밑줄,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밑줄.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박스 표시할게요. 자, 얘는 옆에 밑줄,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로 수행한다. 그래서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경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봤죠? 자, 정점의 개수가 많고 화소의 수가 자 많으면 어떻다? 우리가 연산량이 많아지면서 연산 시간이 길어진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보면은 막 사진이 떠야 되는데 막 이게 반만 뜨는 경우 있죠? 맞죠? 이런 게 반복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CPU라는 놈은요 데이터를 하나씩 연산해요. 그렇지? 하나씩 연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아래는 데이터 연산이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CPU는 이렇게 코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연산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PU의 자 밑줄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한다 밑줄. 우리 남학생들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픽 처리 능력 보완한다. 왜 게임하려면 그래픽 중요하니까.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개발된 그래픽 처리 장치. 자, 그래픽 처리 장치를 박스 표시해볼게요. 그 다음에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한다. 그래서 코어 동그라미 하고 옆에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해 줍니다. 그 다음에 GPU의 각 코어는 자 뭐라 했습니까?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 할 수 있다는 줄. 오케이. 그 다음에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 저속 동그라미 줍니다. 오케이. 자, 하지만 GPU는요 뭐라 했습니까? 자, 동일한 연산 밑줄, 여러 번 수행 밑줄. 이런 경우에는 고속 동그라미, 고속으로 출력 연산을 생성한대요. 그럼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CPU보다 GPU가 느리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동일한 연산을 반복해서 여러 번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더 빠르대요. 왜 그런 거냐? 이게 자, 왜냐면 GPU는요, 자,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에 전체 코어에 어떻게 한다? 밑줄 하나의 연산 명령을 밑줄 하나의 연산 명령을 전달하면요 어떻게 한다?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동시에 연산한다 밑줄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하는데 GPU는 어떻다? 자, 코어가 여러 개야. 코어가 여러 개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을 넣어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동시 연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GPU 자체는 CPU보다 속도가 느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GPU에 있는 코어 자체는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이야, 그렇지? 하지만 한꺼번에 데이터를 연산하기 때문에 어떻다? 더 빠르게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3, 2, 4번 볼게요. 자, 밑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1번.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맞죠? 자, 모델링과 렌더링은 뭐가? 3D 합성 영상이고 자연 영상은 그냥 그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2번.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자, 우선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을 이쪽으로 볼게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 우리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네. 맞습니까? 모델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표면 특성을 계산한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렌더링에서 화소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고유 표면의 특성이 화소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고유의 표면 특성을 계산한 그런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중에 렌더링 단계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화소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네, 3번.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된다.
맞죠 여러분들? 관찰 시점 렌더링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 해상도가 높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화소의 수가 많다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그럼 연산이 많아서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4번도 맞는 설명. 5번에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비용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맞죠 여러분들? 아까 봤죠? 그쵸? 문제점 하나씩 수행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면은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5번 가볼게요. 자,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1번에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 이거 좀 양가해볼까요?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의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의할 건 모델링은 뭐라고 했어요? 3차원에서 뭐라고 우디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가려지는 거 이런 거 고려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우디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려지는 거 고려하는 거 어딥니까? 어디야? 가려지는 거 어딥니까? 여기네. 렌더링이죠. 맞습니까? 1번 틀렸고. 자, 2번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그치? 그래서 2번 정답. 3번에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각 삼각형 면에다가 표면 특성을 부여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씩 지정한다, 그치? 그래서 다양한 걸 함께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은 2차원 표면, 2차원은 뭐예요? 렌더링이지, 그치? 이거 틀렸고. 5번에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고 했는데 관찰 시점 알아는 건 뭡니까? 마찬가지로 렌더링이다. 그치?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6번 가볼게요. 자, 귀여운 GPU입니다. GPU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1번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짧아지겠죠. 오케이. 틀렸고. 2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1개입니다. 하나같이 틀렸고. 3번에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1개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 연산 시간과 같다. 아니죠 여러분들? 1개라고 했을 때 자 코어 자체의 연산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고 했어요? CPU의 코어가 더 빠르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개인 경우에는 CPU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자, 뭐라고? 하나씩 순서대로 한대요. 그러면은 코어가 여러 개라도 뭐라고요? 하나씩 한대. 맞죠? 그럼 결국 뭐야? 시간은 똑같다. 맞죠? 그렇지?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에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0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가 아니라 여러분 10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1개를 입력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길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라 더 긴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3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일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장면이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이 네모가 바람을 불어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그 다음에 장면 3,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개만 좀 밑줄 놓을게요. 장면 2번에 점점 커진다 밑줄, 장면 3에 점점 멀어지는 모습 밑줄 놓을게요. 오케이, 자 먼저 1번 볼게요. 장면 1 렌더링. 자, 렌더링 박스 보시라고요. 자, 옆에 풍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윗부분 양가로 할게요.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윗부분 양가로. 여기에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자, 가려졌어요. 가려졌어. 그치? 그럼 여기는 화소값 구현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지, 그치? 뭐 그런다고 했어? 가려진 고려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가려진 부분은 화소값 구현을 안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장면 2의 모델링. 자, 모델링 박스 하시고요. 박스 푸시하고. 그 다음에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를 유지되겠군. 자, 아까 말했죠.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정점들의 개수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 3번에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모델링 박스 푸시해놓고요. 옆에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자, 맞죠, 여러분들? 정점 사이의 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크기라고 했지. 크기에서 어떻게 나 점점 멀어진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 4번에 장면사의 모델. 자, 모델링 박스 표시할게요.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점점들이 이런 삼각형들이 작아지게 뿐인데, 자, 여러분 일단 잘 생각해봐요. 장면사는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는 거는 뭐라 말하는 겁니까? 원근감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모델링 단계가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됐습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렌더링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구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맞죠? 자, 그 말했지. 개수가 어떻게 했다? 정해져 있다고 했죠. 정해져 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항상 이렇게 기술 지문은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델링은 3차원에서, 그쵸? 말 그대로 모델을 만드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렌더링은 2차원에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보이는 걸 다시 화소값을 부여하는 게 렌더링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